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16년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회 기출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탈면 보호공법의 종류 4가지를 적으시오. 필기에 자주 나왔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비탈진 면이 흙이 이렇게 붕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잔디 같은 걸 심어서 붕괴되지 않도록 하죠. 그죠? 이렇게 식물을 심는 식생공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을 붙이거나 블록을 붙이거나 한다. 그죠? 블록 붙인 공 또는 콘크리트 격자공 이렇게 2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전체적으로 뿜어서 콘크리트 타설에서 흙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 공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 4가지 정도 기억하시고요. 요 파란색 별표, 그죠? 암기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이죠. 회사 내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농업이나 업.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보통 제조업이나 보통의 업종은 100인 이상일 때 작성합니다. 그죠? 근데 위험하지 않은 업종, 대표적으로 농업, 어업, 서비스업 같은 거죠. 그죠? 300인 이상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농업업이 나온 경우는 잘 없는데 보통 위험한 업종 잘 나오는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몇 명,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통은 얼마죠? 30일, 한 달이에요. 그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안전보건 개선 계획은 계획을 일일이 개선해서 작성하는 거라서 오래 걸린다 그랬죠? 60일이었습니다. 그죠?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죠. 그죠? 우리 회사의 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회의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 의견이 반영이 아니 되기 때문에요. 근로자 대표죠. 그죠?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법규의 내용이니까요. 별표 2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험한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입니다. 그죠? 위험하지 않은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컴퓨터, 정보서비스, 금융, 기타 서비스업은 몇 명이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부터 작성한다.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자,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양중기 중에서 리프트 종류입니다. 그죠? 리프트 말고 또 승강기 종류도 따로 있었잖아요. 시기 대비해서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리프트는 건설 작업용 리프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이렇게 3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는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나왔죠. 그죠? 보일링 현상의 방지 대책 3가지. 보일링은 끓는다 그랬죠? 끓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 사질 집안에서요. 원인이 뭐 때문이었죠? 지하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선 지하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지하수의 위치를 지하수위를 저하시키고 굴착하는 범위 내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게 지하수의 흐름을 변경하고요. 흙막이 벽이죠. 근입벽을 깊게 한다.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형에도 잘 출제가 됩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예전에 낙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날아올 위험, 비례라고 했죠. 장소의 위험 방지 조치 사항입니다.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주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건물이 이렇게 있죠.
낙하물 방지망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또는 수직으로 이 외부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수직으로 치는 수직 보호망. 그리고 이게 망이 아니라 선반을 치는 방호 선반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물체가 있는 데는 아무나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안 된다 그죠?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요. 여기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보호구 착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작업형을 대비해서도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것도 빨간색 별표 할게요.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할 때 준수사항, 작업형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필답형부터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할 때 준수사항 5가지입니다. 첫 번째, 5가지 또 많이 외우라 그랬다, 그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펌프용 비계 점검. 비계에 이제 발판에 작업자가 올라가야 되니까요.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할 때는 보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에 오늘 여기 난간이 있고 여기 작업자가 오늘 서서 여기 이제 호수를 붙들고 이 호수를 통해서 콘크리트 부어 넣는다 그죠? 근데 이 호수가 이제 콘크리트가 넘어오면 요동을 해요. 그럼 잘못하면 작업자가 함께 추락하거나 이렇게 그죠? 다칠 수 있죠. 그래서 근로자가 호수의 요동이나 손해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조치를 해야 된다. 그죠? 호수의 요동으로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의 조치를 할 것. 이렇게 조금 줄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콘크리트 펌프카의 부음을 조정할 때, 부음이라는 건 펌프카의 길쭉한 팔이 있죠. 이거를 조정할 때는 팔이 이제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다 보면 전선에 부딪히게 되면 이것도 감전이 될 수 있겠죠.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펌프카의 부음을 조정할 때 전선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를 할 것,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준수사항이 법에 4가지밖에 없어서 4가지로 줄이겠습니다. 작업 중에 집안의 침하, 그죠? 아우트리거 손상 등으로 인하여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기니까 줄일게요.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지지 않게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첫 번째는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 즉시 보수할 것. 두 번째, 호스의 요동으로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안전난간의 설치 등의 조치할 것. 요까지 넣으시면 더 좋고요. 펌프카 붐을 조정할 때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이렇게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7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전기, 기계, 기구 등의 절연 손상이라는 건 우리가 전선의 껍질을 절연 피복이라고 하죠. 이 피복이 이제 절연 상태가 파괴된 걸 절연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감전의 우려가 있다 할 수 있겠죠. 전압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간접 접촉의 방지 대책 2가지. 직접 접촉이라는 건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물체에 직접 신체가 접촉했을 때를 말하고요. 간접 접촉은 정상지가 아니라 고장 등으로 인해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 전기를 띠는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걸 간접 접촉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절연이 손상된 게 고장이죠, 그죠? 이렇게 간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첫 번째, 동시 접촉 가능한 2개의 도전성 부분을 2m 이상 격리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동시 접촉 가능한 2개 이상 도전성 부분을, 이건 동일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절연체로 격리시킬 것. 2m 이상 띄우거나 띄우기가 힘들 때는 중간에 전기를 통하지 않는 방호이울 같은 절연체로 격리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죠? 2가지 적으시오 했으니까요. 이렇게 2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지 비중이 높은 내용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별표 3개짜리다. 그죠? 보기는 안전보건 표지 종류별 색채 기준을 나타내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금연은 무슨 표지죠? 금지 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탕은 흰색이죠. 자, 그 다음에 기본 모형.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사선은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비상용 기구는 안내 표지다. 그죠? 그래서 기본 모형의 사각형이었죠. 자, 바탕 안에는 녹색이고요. 비상용 기구 그래서 이렇게 그죠? 비상용 기구 표시가 있다. 그죠? 그거는 흰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복을 착용하라. 이거 뭐죠? 지시 표지죠. 그죠? 동그라미입니다. 안에는 바탕은 파란색이 들어가 있죠. 안전모를 착용하라. 요 그림은 예, 보조색 흰색을 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폭발성 물질 경고는 위험 경고 중에서 마름모였다. 그죠? 마름모 아니죠. 그죠? 폭발성 물질. 마름모 맞습니다. 그죠? 마름모일 때는 어땠습니까?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탕은 흰색 아니죠. 무색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모형 요거는 빨간색 해도 되고요. 또는 검은색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색채 나오는 거 특히나 우리가 경고 표지 중에서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 과민성 물질까지가 마름모였죠. 그죠? 요거는 바탕이 무색입니다. 흰색 틀립니다. 그래서 무색으로 적으시고요. 기본 모형은 빨간색 또는 검은색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하죠. 그죠? 다음 보기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운수업하고요. 요 두 가지 함께 기억할게요. 제조업, 토사석, 광업.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위험업종이죠.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업, 그 다음에 해체, 선별,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또는 발전업. 대부분의 제조업, 이렇게 위험한 업종은 얼마?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까지 1명이죠. 500명이 넘으면 2명 이상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이 적은 거죠. 그죠? 운수, 창고, 우편, 통신,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자, 이렇게 뭐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인데요. 여기서 위에 있던 거는 제외된다 되어 있습니다.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 같은 농업, 임업, 어업 등 위험이 적은 거는요. 50에서 1000명까지 1명이죠.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일 때 2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건설업 따로 암기하셔야 됐다. 그죠?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운수업 얼마였죠? 50에서 1000명까지가 1명이었죠. 현재 500명이니까 1명 또는 1명 이상 해도 상관없다. 그죠? 위험한 토사석 광업은 50에서 500명까지 1명이다. 그죠? 500명이 넘게 되면은 2명 이상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명 이상, 1000명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입니다. 그죠? 건설업은 현재 요거 기준을 보시면 현재는 여기에서 2021년 7월 1일 이후잖아요. 그죠? 현재 공사 금액 80억부터입니다. 80억에서 800억까지가 1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800억에서 1,500억까지 2명. 그죠? 그 다음에 1,500억에서 2,200, 이 밑으로는 쫙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현재 1,500억 원이니까 1,500억 80에서 예, 우리 얼마였죠? 예, 800억이었죠. 그죠? 갑자기 제가 혼돈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0에서 800억까지 1명, 800에서 1,500, 1,500에서 2,200까지 그죠?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네, 앞으로 한 번 더 넘어갈게요. 80억에서 예, 800까지가 1명, 그 다음에 800에서 700 더해서 1,500까지 그죠? 2명입니다. 1,500에서 2,200까지가 얼마였냐면 3명이었죠. 그래서 현재 요거는 3명 또는 3명 이상 되겠습니다. 그죠? 반드시 건설업에 해당되는 기준, 우리 그죠? 최신 기출에서도 많이 풀었죠.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그죠? 요거 실기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해촉할 수 있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해촉을 요청했을 때입니다. 그죠?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한테 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해촉을 요청했을 때고요. 두 번째는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나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되었어요. 우리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잖아요. 자격에 해당하는 단체나 조직에서 퇴직이나 해임되었을 때는 당연히 해촉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했을 때도 해촉됩니다.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이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도 해촉됩니다. 그죠? 요 중에 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이나 해임되었을 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했을 때, 이거 조금 쉽죠? 또는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그죠? 암기 쉬운 거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좀 해보도록 할게요. 또 작업형 넘어가도 일부 자주 나오는 건 특별교육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교육은 기출에 출제되었는 거는 암기를 하시면 좋다 말씀드렸죠. 거푸집 동바리, 그죠? 자주 나옵니다. 조립이나 해체 작업의 특별교육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거푸집 동바리는요. 첫 번째, 안전한 작업 방법이죠. 동바리 조립 방법,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그죠? 이렇게 높이 조립하는 건 항상 조립이나 해체할 때가 위험하잖아요. 조립, 해체 시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그죠? 자, 세 번째, 높이 올라가는 작업할 때 보호구 중요하죠.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그죠? 또는 조립 재료 취급 방법,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암기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죠?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때는요, 본사입니다. 그죠? 현장이 아닌 건설업 본사는 1년이죠.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 예산과 사용 금액은 전년도 미사용 금액을 합하여 본사에서는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사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 직원 인건비, 업무 수행 출장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 초과해서 안 돼요. 금액으로는 5억 원 초과해서 안 되고요. 전담 안전부서죠. 본사 전담부서에서 안전전담 직원의 인건비나 업무 수행 출장비는 전체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 요거는 다시 말하면 건설 현장에서 안전 대행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것도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 조정, 다시 말하면 금액이 너무 많죠. 한 번쯤 기술지도를 줄이고 요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3번 제휴율은 반드시 기억해야죠. 그죠? 연평균 근로자 수가 600명인 사업장에 안전전담부서에서 6개월간입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죠. 그죠? 불안전한 행동 발견 조치 건수가 20건, 불안전한 상태는 34건, 안전홍보가 3건, 안전회의 6건, 권고가 12건, 안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업장의 안전활동률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자, 안전활동률은요. 밑에는 총근로시간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도수율의 공식을 기억해 볼게요. 도수율은 밑에 총 근로시간수죠. 그죠? 분의 위에 재해 건수 곱하기 10에 육승하면 총 근로하는 동안에 재해가 몇 건이나 났는가를 나타내는 도수율이에요. 근데 안전 활동률은 뭐만 바꿔주면 돼요. 밑에는 동일합니다. 그죠? 총 근로시간수예요.
분의 위에는 안전활동 건수가 됩니다. 곱하기 10에 육승하면 총 근로하는 동안 안전활동을 몇 건이나 했는가를 나타내는 안전활동률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요게 근로시간수 곱하기 평균 근로자수가 총 근로시간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자, 이러면 총 근로시간수 계산해 볼게요. 600명이다. 그죠? 6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 하루 9시간이에요. 월 22일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셔야죠. 1년이 아닙니다. 이거 1년 단위로 해도 되지만 6개월이 다 나왔기 때문에요. 요거 주의. 그죠? 문제 항상 읽으면서 자, 예, 요거 조금 지울게요. 지우고 요런 거는 읽으면서 별표 크게 딱 치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 수는 6개월간의 총 근로시간이라 6개월을 곱해줘야 됩니다. 요겁니다. 그죠? 그때 안전활동을 몇 건 했나 볼게요. 불안전한 행동 발견했는 건수가 20건이다. 그죠? 자, 불안전한 상태 조치를 했는 게 34건. 안전 홍보를 3건 했고요. 회의를 6건 했고 권고를 12건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안전활동을 했는 건수죠. 다 더해주시면 되죠. 곱하기 10에 육승하시면 되겠습니다. 105.2이고요. 제율 단위가 없습니다. 하나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14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 그죠? 중요합니다. 건설업의 사고 사망 만인율 계산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출하는 식을 적으시오 했는데요. 요 공식부터 기억할게요. 건설업의 사고 사망 만인율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인 중에서 몇 명이나 사망했는가를 나타내요. 그래서 밑에는 요렇게가 만 명의 근로자당 사망자 수가 되죠. 그죠? 상시 근로자 수분의 사고 사망자 수 곱하기 만 명이다. 이게 사고 사망 만인율이 됩니다.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그죠? 건설업의 월 평균 임금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12달 하면 연간 평균 임금이 나오겠죠. 그죠? 임금 분의 건설 국내공사 실적액 국내의 실적액 곱하기 노무 비율은 실적 중에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총 노무비가 나오겠죠. 그죠? 전체 노무비를 임금으로 나누면 몇 명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공사 실적액 곱하기 노무 비율이고요. 밑에는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년 2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필기에 잘 나왔죠? 기억 못하시면 파란색 별표 기억하세요. 롤러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만들어 부착했고요. 고함수비에 점토지를 다지거나 흙 속의 강극 수압 제거, 이렇게 물을 뺄 때 쓰는 롤러다. 그죠? 템핑 롤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안전관리비 계산 문제는 일단 출제된 거는 꼭 전부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 일반공사 갑이다라고 줬습니다. 해당하는 공사로서 재료비가 2억 5천만 원, 광급 재료비가 또 있네요. 3억 5천만 원, 직접 노무비가 있네요. 2억 원입니다. 그죠?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광급 재료비가 있을 때는요. 광급 재료비를 포함했는 안전관리비 계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급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 안전관리비 계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작은 값을 안전관리비로 하면 된다. 이거부터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광급 재료비. 다시 말하면 국가공사인데 국가에서 재료를 대주는 공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재료를 포함했을 때 대상액은 주어진 걸 다 더하면 돼요. 그죠? 2억 5천만 원. 위에서 보면 재료비 2억 5천만 원에 광급 재료비가 3억 5천이 있죠. 이걸 다 더해서 재료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를 더했는 게 우리가 대상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액은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입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 더하기 국가에서 주는 광급 재료비 3억 5천을 더해서 재료비에 넣었고요. 직접 노무비 2억을 더하니까 8억 원이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8억 원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요 중간공사에 해당되고요. 현재 일반 건설공사 가빌대 비율은 1.86%가 됩니다. 제가 어중간한 공사 그랬죠. 이렇게 중간공사의 안전관리비는요. 대상액에다가 비율을 곱하죠. 더하기 기초액을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일반 건설공사 가빌대는요. 1.86%에 기초액이 5349000이다. 필기 자주 나왔죠? 암기하시는 게 좋다. 그죠? 계산할게요. 자, 요까지가 대상액이고요. 곱하기 1.86%, 0.0186이고 기초액 5349000 더해서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광급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은 거 계산해 볼게요. 자, 대상액이다, 그죠? 재료비인데요. 이유가 5천만 원만 더하고 광급 재료비는 포함하지 않았다, 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2억 원을 더했습니다. 자, 이렇게 더하니까요. 두 개를 더하니까 4억 5천이죠.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에 해당돼요. 아예 작은 공사다, 그죠? 이럴 때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에 곱하기 비율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현재 대상액에다 곱하기 비율, 그죠? 자, 비율이 아까 우리 저 앞에 표에서 보시면 되죠. 요거는 자, 지금 현재 요거죠, 그죠? 일반 건설공사 갑이고요.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비율이 있죠. 2.93%. 요건 꼭 암기하신 게 좋다 그랬죠, 그죠? 일반 건설공사 갑 제일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율을 곱했죠. 0.0293. 뒤로 가면 2.93%잖아요. 그죠? 계산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예, 요거를 계산하니까 요건데요. 자, 여기에서 밑에 볼게요. 발주자의 재료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는 발주자의 재료비를 제외한 안전관리비 곱하기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이죠. 13185,000 곱하기 1.2배를 하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1하고 2 중에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요 계산했는 금액에 1.2배 했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금방 재료비를 광급 재료비 포함했는 안전관리비가 1이었죠. 자, 광급 재료비를 뺏는 금액이 요거잖아요. 요거 곱하기 1.2배를 했는 게 2입니다. 그죠? 요거 두 개 중에서 작은 값이 안전관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요 값이 더 작게 나와서 요게 안전관리비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요. 이렇게 광급 공사를 포함한 거 아직 정확히 모르신다면 파란색 체크 한 번 더 해주시고 빨간색 별표 3개 중에서도 조금 더 까다롭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법규의 내용, 그죠? 중요하니까 제가 별표 2개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입니다. 현장에 재해가 발생되면 노동부에 보고하는 내용이죠. 그죠?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중대재해니까 당연히 보고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는 3일 이상의 휴업, 3일 동안 일을 못 쉬는 재해부터 보고합니다.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죠? 1개월입니다. 한 달 이내에 뭐를 작성?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한다라는 내용. 그죠? 이거는 별표를 하나 정도 붙여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걸 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3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축물 등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하나에서 2개까지 붙여도 될 정도로 최근에 산업안전실기에도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이나 항타 작업, 옆에 건물에서 굴착을 하니까 우리 땅이 흔들릴 수 있죠. 인근에서 굴착 작업 등으로 붕괴 위험이 예상될 때 안전성 평가해봐야 합니다.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치마 등으로, 지진 등으로 이렇게 줄이는 게 좋겠죠.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그죠? 지진이 와서 우리 건물이 균열이 생겼어요. 안전성 평가 해봐야 됩니다.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은 이제 눈이죠. 풍압, 그죠? 바람이죠.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위험이 예상될 때, 그죠? 적설 등에 부과되는 하중으로 붕괴 위험이 있을 때고요. 세 번째는 화재 등으로 불이 났습니다. 시설물의 내력, 건물이 견디는 능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때고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을 재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죠? 요즘에 한 세 가지입니다. 인근에서 굴착 등으로 붕괴 위험이 예상될 때, 지진 등으로 균열이나 비틀림이 발생했을 때, 화재 등으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때,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을 재사용하게 되었을 때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빙 현상 방지책 자주 나온다, 그죠? 히빙은 어디에서요?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뭐 때문에 토합에 의하여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연약한 땅인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하자? 양질의 재료로 집안을 개량하자. 또 집안이 연약하니까요. 어스 앵커를 해서 땅 속에 앵커를 설치해서 집안을 좀 강하게 해줘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하자. 흙막이 벽을 깊게 묻자 그랬죠. 또는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해서 그죠? 이게 아무래도 물이 스며들면은 더 붕괴가 잘 되니까 탈수 공법을 병행하자, 그죠? 또는 뭐 굴착부 주변에 상제하중, 토합이잖아요. 상제하중이 토합이니까 이걸 제거한다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강목의 철골 구조물은 건립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 바람이 불 때 견디는 능력이죠. 이게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대상 5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 높이는 20m 이상 구조물이었죠. 폭대 높이, 그죠? 이랬죠. 폭은 좁은데 1대4 이상 높이 올라갈 때입니다. 폭과 높이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단면이 일정한 게 아니고요. 현저히 이렇게 달라질 때, 그죠?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음부가 현장 용접일 때, 아무래도 현장 용접은 불량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또는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 연결 기둥일 때, 이 정도 기억하기 쉽죠, 그죠? 또는 뭐 철골량이 평방미터, 제곱미터당 그죠? 50kg 이하 이렇게 철골이 적게 들어갔을 때도 해당되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7번 중요하죠, 그죠? 해체공사 작업계획서입니다. 네, 요거 역시나 작업평가도 또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해체 방법, 해체 순서를 나타내는 도면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두 번째, 이렇게 긴 건 조금 빼도 되는데요. 다 외우기 기니까 가설 설비 등 방법, 그죠? 설비하는 방법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업장 내 연락 방법. 지하에서부터 지상의 근로자까지 해체할 때 연락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해체물 어떻게 처분하겠다? 해체물 처분 계획. 네 번째, 이 기계기구는 어디에 쓰겠다?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또는 줄여서 기계기구의 작업계획서. 화약으로 발파한다면 화약류의 사용계획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보기는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또는 설치 기준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이동식 사다리, 앞에서 우리 나왔지만요. 사다리식 통로나 또는 우리 그 이동하는 사다리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60cm 이상의 여장 길이죠. 올라가는 길이가 필요합니다.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라면 이렇게, 그죠? 이 위의 길이를 뜻하고요. 또는 뭐 이동하는 사다리식 통로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위에 여유로 두는 길이를 60cm 이상 확보하자라는 겁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는 얼마?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죠. 이동하는 건 75도, 그죠? 고정하는 건 90도다 했죠, 그죠?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몇 도 이하로 한다? 75도 이하로 합니다. 하지만, 네, 여기서 볼게요. 자,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입니다. 다만, 고정식이라고 사다리식 통로라고 나온다면 90도 이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참고 내용까지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암기 못하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보십시오라고 해드릴게요. 자, 방진 마스크에 여과제, 분진 등 포지 피열인데요. 이게 필기에 나오다가 또 실기에 안 나오다 나오면 기억 안 나죠? 두 가지 있었죠, 그죠? 안면부 여과식하고 격리식이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특급은, 1급, 2급 똑같죠? 94%, 80% 똑같고요. 특급만 달라집니다, 그죠? 격리식이 더 효율이 좋죠. 요거는 99.95% 이상이었고요. 안면부 여과식 특급은 99%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나온 것부터 기억할게요. 안면부 여과식 99고요. 1급 94, 2급 80% 이상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가겠습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암석을 굴착합니다. 그죠? 실시하는 특별교육입니다. 자, 일단 특별교육은 기출에 나온 거는 기억하자. 그죠? 자, 암석을 굴착하니까 폭발을 해야겠죠. 화약으로.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 암석을 굴착하니까 땅을 굴착하는 게 아니라 폭발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화약을 폭발시킬 때 대피가 필요하니까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피할 때 띄워야 되는 안전거리, 안전기준 들어가고요. 세 번째, 이게 좀 쉬울 수도 있겠네요. 보호구나 신호 방법. 그죠? 또는 이렇게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할 때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 넣어도 되겠습니다.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 안전거리, 안전기준, 보호구 및 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 내용 동일합니다. 그죠? 작업에서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 시에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대표적으로 제가 지게차다 말씀드렸죠. 예, 죄송합니다. 이걸로 바꿀게요. 자, 지게차를 한 대 그려놓고요. 지게차의 운전자가 자리를 내릴 때는 첫 번째 요 장치를 바닥에 내리자 그랬죠. 그죠? 포크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둡니다. 두 번째, 운전석은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죠?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 방지 조치할 것. 갑작스러운 주행, 달려가지 못하고 또는 이탈 방지, 넘어지지도 않게 하자 기억하시고요. 키를 분리시켜야죠. 키 꽂아 놓으면 안 됩니다. 그죠? 시동 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에 관한 내용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보기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 설치 시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제 낙하물 방지망은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설치했습니다. 그죠? 한 개 설치하고 밑에 거 설치합니다. 높이는 얼마마다? 예,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라고 했고요. 벽면으로부터 내미는 길이는 2m 이상이었죠.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에서 30도로 한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예. 추락 방호망하고 비교해서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다음 보기는 와이로프 사용 금지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는 몇 퍼센트? 10% 이상인 것 사용 금지죠. 지름 감소가 무슨 지름에? 공칭지름. 이게 나왔네요. 그죠? 보통은 요거 나오죠. 7%를 초과한 것. 둘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름 감소는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면 사용 금지다. 그죠?
자, 작업형에도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참고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할게요. 잘 안 나왔던 내용입니다. 건설 작업용 리프트 사용할 때 유의사항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건설 작업용 리프트는요, 우리 아파트 같은 건설하는 데 보면 레일이 있고요. 아직까지 이게 건물이 완공 안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보통은 박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작업자나 자재 일부를 이렇게 싣고 이동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전담 운전자를 배치하여 운행하자. 이게 아무나 운전하다가는 잘못하면 이게 조절을 잘못해서 사고 나니까 전담 운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운전자는요, 조작을 충분히 숙지해야겠죠. 운전자는 조작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운행하자.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이 열려 있는데 올라가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 나겠죠.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좀 쉽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탑승은 타고 내리고 탑승은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한다. 이게 움직이는 중에 뛰어 오르고 내리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탑승은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 하고요. 자, 과적, 너무 많이 싣거나 탑승 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하자. 뭐든지 과부하 방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좀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 작업용 리프트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전담 운전자 배치하여 운행합니다. 운전자는 조작 방법을 숙지하고 운행합니다.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운행해서 안 됩니다. 탑승은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합니다. 과적, 탑승 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습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기출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다, 그죠? 거푸집 동발이 조립이나 해체할 때의 특별 교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작업 방법인데요. 자, 지금은 동발이를 조립하기 때문에, 그죠? 동발이 조립 방법,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이렇게 조립이나 해체할 때 사고가 많다 그랬죠? 조립 해체 시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작업자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조립 해체할 때 반드시 보호구 착용해야죠.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가지입니다. 그죠? 또는 조립 재료 취급 방법, 설치 기준도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이것도 작업형까지 나오니까 별표 하나 더 붙여볼게요. 또는 뭐 빨간 거 하나 정도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맘,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불착 작업을 할 때 준수할 사항입니다. 그죠? 입구는 좁은데요. 이렇게 깊게 내려갑니다. 이런 데서 굴착할 때죠. 첫 번째, 제일 문제가 산소 결핍이잖아요. 산소 농도 측정자를 지명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죠?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요. 자, 이게 얼마? 20m 기준이었다. 그죠? 깊이가 20m를 초과할 때는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3가지. 그죠? 산소 농도 측정자를 지명하여 측정합니다.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합니다.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할 때는 통신 설비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근로감독관이, 그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사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의 검사, 안전보건, 점검, 질문이나 검사나 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기구를 수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입니다. 자, 아무리 노동부에 있는 근로감독관이지만 남의 사업장에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걸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어떨 때 마음대로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 법에 정해놨거든요. 첫 번째,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저기서 지금 붕괴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하여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산업재해 발생 또는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 근로자가 신고했어요. 고발했어요. 근로자가 우리 사업장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노동부에 고발했죠.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로자의 신고나 고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고요. 세 번째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그죠? 범죄 수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사망사고가 났는데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했다. 뭐 이러한 범죄 수사 같은 걸 하기 위하여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의 신고나 고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범죄의 수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고 자주 나오지 않는 겁니다.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 톱이죠. 절단하는 톱을 가지고 기둥이나 보나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해체, 절단 톱을 이용하여 해체하는 공법을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기본이죠. 현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다이아몬드로 입자로 된 톱이니까 굉장히 잘 절단이 되겠죠. 그래서 회전하는 날에는 접촉 방지 커버를 부착, 다시 말하면 덮개죠. 그죠? 회전하는 날에는 접촉 방지 커버를 부착해야 합니다. 날이 절단하다가 날이 이게 그죠? 갑자기 탈락하거나 이탈하면 안 되죠. 회전날의 조임 상태를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한다. 그죠? 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자주 안 나오는 겁니다. 작업 현장 정리정돈하고, 회전날에는 접촉 방지 커버를 부착하고, 회전날의 조임 상태를 작업 전에 점검하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죠? 작업형 대비해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이용하여 화물을 적재할 때 조치할 사항입니다. 자, 화물 이삿짐 트럭에 짐을 싣는다 생각하자 그랬죠. 첫 번째는 골고루 싣자 그랬습니다. 그죠? 골고루입니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두 번째, 너무 높이 실어서 운전자가 앞을 못 보면 안 되죠. 너무 높이 X다 그랬죠.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너무 많이 실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X다 그랬죠.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한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이삿짐 다 실으면 로프로 묶잖아요. 그죠? 화물의 붕괴,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조치를 한다. 적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작업형에도 간혹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보기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추락 방호망의 그물코는 사각이나 마름모, 이렇게 마름모라도 되고요. 또는 사각형이라도 되는데 가로 세로 10cm 이하입니다. 그죠? 그러면 몇 밀리미터 이하입니까? 그러니까 100mm 이하. 단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의 내용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 자주 안 나왔는데요. 필요 없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주 안 나와서 파란색 한번 쳐놓고 한번 볼게요.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조작 스위치 등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냐 리프트 등의 운반부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 아니 됩니다. 그러나 탑승이 가능한 경우, 자, 이렇게 원래 리프트의 운반부에 탑승 조작 장치가 없을 때, 비상정지 장치 같은 게 없다면 근로자가 타서는 안 돼요. 위험하니까요. 근데 어떨 때 탑승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리프트를 수리하거나 점검, 하는 수 없이 여기에 타고 리프트를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리프트 수리,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했을 때는 탑승해도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리프트의 수리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 근로자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했는 경우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단 기출된 건 다 계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다음 보기 건설공사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자, 수자원 시설공사 댐이죠. 댐은 일단 요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생각해봐도요, 댐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큰 공사죠. 그래서 중건설공사에 해당된다. 요거부터 기억하시고요. 자, 재료비와 직접 농우비의 합이 45억 원이에요. 자, 요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간이다. 그죠? 이때 비율은 2.35%고 기초액은 5400,000이다. 요거는 좀 일단 기출된 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상액부터 대상액 나왔다. 그죠? 대상액은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인데요. 여기 지금 45억 원이다 라고 나왔죠.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어중간한 공사다. 그죠? 이때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에다가 비율을 곱하죠. 더하기 기초액을 해준다. 그죠? 대상액 45억 원 곱하기 아까 2.35%니까요. 0.0235 더하기 기초액 5400,000 그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입니다. 공정률이 50% 이상 70% 미만 앞에 거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때 안전관리비 5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70% 이상 90% 미만은 70% 이상 써야 되고요. 90%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비 90%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죠. 자, 요거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나왔잖아요. 그죠? 굴착기계 중에서 기계가 서 있는 집 앞면보다 높은 곳을 땅 파기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힘이 좋은 파워셔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죠? 자, 건설 이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교육 시간은 자주 나왔죠. 이건 4시간이고요. 이상 없습니다. 그냥 4시간만 받으면 된다. 4시간이고요. 자, 교육 내용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법을 알아야지 지키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의식이죠. 그죠?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작업별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작업별 위험 요인과 안전 작업 방법 들어가고요. 한 가지 더 넣자면 이제 건강관리입니다. 그죠? 직종별 건강장애 위험 요인과 건강관리. 안전 쪽에 3가지 정도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시간 한번 볼게요. 총 4시간인데요. 법하고 안전의식 합쳐서 1시간 들어갑니다. 작업별 위험 요인, 안전작업 방법, 이게 세부적이고 내용이 많죠. 2시간이고요. 건강장애 위험 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에서 4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이 되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다. 그죠? 사용하는 작업에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작업계획서의 기본은 작업 방법이다 그랬죠. 그죠?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성능. 이건 어떤 종류의 기계인데 성능이 얼마짜리다. 이거 들어가고요. 자, 차량은 달려가야 되니까 달려가는 길을 알려주자 그랬죠.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루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를 설명하라. 그죠? 자, 안전계수는 달기구 뭐의 값을, 위험한 값은 절단 하중이다 그랬죠? 절단 하중의 값을
자, 현재 사용하는 값이라고 했죠.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괄호로 외웠는데요. 서술하시오 나오니까 적어야겠다. 그죠? 달기구 절단 하중의 값을 현재 쓰고 있는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 중에 최대값으로 나눈 것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위험한 값 절단 그죠? 하중이고요. 밑에는 현재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이 된다. 그죠? 그래서 개수는 밑에는 안전한 값분의 위에는 위험한 값이다. 라고 했었죠. 그죠?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 3가지. 작업형에도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추락 방호망은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홀이 있다, 그죠? 자, 이게 얼마마다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개 설치하면 이 밑에도 또 이렇게 수평으로 역시나 낙하물 방지망과 동일하게 10m 이내마다 설치합니다. 자,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망은 어떻게 해요? 수평으로 설치한다. 그죠?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하고요. 망이 약간 사람이, 이게 처지잖아요. 그죠? 망의 처짐은 요 짧은 병 길이의 12% 이상 처집니다. 짧은 병 길이의 12% 이상 처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망을 건축물의 바깥으로 이렇게 설치한다. 그죠? 낙하물 방지망은 2m 내밀었지만 추락 방호망은 3m. 그죠? 건축물 바깥으로 설치할 때는 내미는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으로 한다. 그죠? 이렇게 3가지 정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었네요. 그죠? 또는 뭐 요거 넣으셔도 됩니다.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작업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에 하고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상세히 적어주시면 더 좋은데요. 우선 처음 기억하실 때는 지난 글자부터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2016년 기출문제 풀어봤죠. 그죠? 역시나 아직까지 기억이 조금 덜 나거나 공부가 부족한 내용 다시 체크하시고요.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한 내용하고 본인이 어려운 내용 다르죠.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아무리 빨간색이지만 내가 조금 부족한 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모르는 부분 꼭 표시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